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 상승의 갈증 해소해드릴 수익 자판기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황효주입니다. 저희 수익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여러분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쏙쏙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돈줄 선생님이라는 별명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재선 전문가님은 트렌드를 선점하는 안목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 골라내는 분이십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데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EBC 형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 지금 날씨도 조금 쌀쌀하고 여러 가지 독감부터 폐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지수도 상승하다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침착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나아가야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최근에 좀 답답했던 증시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멋진 종목으로 계좌 급상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두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익으로 혼쭐 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장 대비 이재선 전문가와 탄탄히 함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노란톡에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은요.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코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 74개 입력하시면 저희 이재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산타랠리 대비하셔서 전략들도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튜브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의 EBC 경제 채널 혹은 윤정도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저희는 본격적인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증시 키워드 슬롯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접어들었죠. 코스피는 2,500선을 사수하는가 싶더니 자리 2,4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는데요. 오늘 장중에 급락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오늘장 움직였던 키워드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일단 주도주, 산타랠리, 저평가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주도주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11월 달은 반도체주나 로봇 AI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여전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12월은 특히나 STO 관련주라던가 새로운 테마가 부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기존 테마들을 조금 믿고 주도주를 의지해도 좋을까요? 네, 기존 테마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가 우리 증시를 지금 이끌고 올라왔고요.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12월이 되니까 STO 관련주라던가 오늘 같은 경우 요소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주도주라 하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섹터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 AI와 함께 반도체가 엮이면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STO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종목 딱 떠올려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와서 그러지 저희는 기존에 지난주에 이미
영상 강의를 통해서 저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서울 옥션 같은 종목들 기본적으로 두 종목 핵심이다 말씀드리고 후발주로 K옥션과 갤럭시 SM 그리고 좀 이제 뒤처져 있는 종목으로 위메이드 맥스 같은 종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게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오른 종목까지도 있죠. 자, 이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지 주도주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있느냐 했을 때 반도체 로봇 AI가 쉰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의 부재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조금 속상한 이번 주 초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짚어드리면서 이슈까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주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이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리조나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라이벌.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쫓아가기 한참 멀리 있는 높이 있는 이런 기업이죠. 자, TSMC가 애리조나에 지금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TSMC 하면은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로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과 함께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엠코까지 이 패키징 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동맹을 맺으면서 애리조나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기존부터 텍사스에 기지를 두고 있고 증설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기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애리조나에는 기존에 인텔이라는 대형 고객이 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장비주 중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터라일즈가 있고요. 그리고 노광강비 지금 이 1년에 그 생산 대수가 제한돼 있어서 공급을 받고 싶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줄 서 있는 기업으로 ASML 어떻게 보면 슈퍼을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ASML도 애리조나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주도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들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이 72,500원 구간 이 삼성전자가 이 넘어가야 되는 이 구간을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 72,500원 구간에서 정체되는 구간에서 한번 밀릴 수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 드렸냐면요. 여러분 저항 돌파 실패한 후에 살짝 밀리는 이 구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밀려주면은 더 싼 가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을 주는 거다라고 미리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려있는 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도주 부재? 아니요. 부재가 아니라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물론 가는 종목만 가는 굉장한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서는 이 수혜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가는 종목 섹터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 섹터들 중심으로 보시고 오늘 요소수나 아니면 이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주도주들 쉴 때 수익률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쉬고 있는 구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이렇게 뭐 연합전선을 펼친다라고 하는데 TSMC는 원래 삼성의 고객사가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삼성의 고객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물론 인텔이라던가 AMD라던가 삼성의 고객사들이 있죠. 삼성이 앞으로 이제 3나노부터 시작해서 2나노 점점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율을 보이면서 안정성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제 패키징 분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더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TSMC의 고객사를 끌어오는 본인들이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지금 과거에 있던 뭐 40나노부터 해서 과거에 있던 공정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뺏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게 미세나노 공정, 뭐 이 3나노 이하 공정 쪽으로 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5대5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나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꽤나 분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2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정말로 반도체 비전 2030을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따라잡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20%를 넘어가면은 판도가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애리조나에 있는 거 어차피 애플이나 다 TSMC의 고객사들이니까 큰 타격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 빼고 갈 수 없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았어요. 먼저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받았습니다. 자, 11만 5천 원부터 13만 원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6월 달부터 해서 한 3개월 이상 조정받은 거 아주 좋은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13만 원 돌파 시도를 했는데 이 위쪽에서 잠깐 움직이다가 이탈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HBM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랑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이 발끝에 따라가지도 못해요.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도 더 뒤처져 있는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중요한 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BM은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당겨 오는 것인데 실제로 가장 큰 메인이 되고 있는 그 실적이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과 낸드 시장인데 10월부터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D램 가격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DDR4 8기가 쪽으로 해서 15%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낸드 시장까지도 바닥권 턴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본업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HBM 쪽 추가 성장 동력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내년 물량까지도 이미 다 소위 완판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까지도 끝났고 차세대 모델도 엔비디아에서 SK하이닉스의 모델을 계속 사용하고 추후에 테스트 모델도 가장 먼저 가져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감사합니다. 더 모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모아가시면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슈가 있는 종목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SNS텍입니다. 자, 이 종목이 어제 최근에 반등이 예쁘게 나오다가 급락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장중에 거의 한 20%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자,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이 고객사들 얘기를 할 때 펠리크를 우리나라 기업권은 아직도 하나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연구 개발을 조금 게을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을 게을리한 게 아니고요. 이미 SNS텍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투과율 90% 이상 펠리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이 ASML에서 품질 테스트를 거치려면 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됩니다. 이 인프라가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서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면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걸 먼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교육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친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테스트할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을 하려면 양산을 해야 되는데 SNS텍은 이 EUV용 이 펠리클에 대해서 양산 시점이 내년입니다. 아직 양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분 8%를 직접 투자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2년 전에 90% 이상 투과율 기술 마치고 92%까지도 작년에 다 개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90% 발표 바로 직전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일부분에만 EUV용 펠리클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전 공정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90% 투과율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죠. 삼성에서 미리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SNS텍에 펠리클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이미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 돼요. 내년부터 양산입니다. 가능성은 내년에 통과되어서 삼성전자에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악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했을 때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업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구간이에요. 자, 47,000원 구간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 아래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42,000원 쪽으로 붙을수록 좋습니다. 42,000원 구간 흔들면은 감사한데 여기를 이탈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2,000원 쪽으로 붙어갈 때마다 밀릴 때마다 음봉마다 모아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면 47,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 52,000원은 어렵지 않고요. 전고점 62,000원까지도 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 만약에 ASML 품질 테스트 통과됐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62,000원도 그때부터 넘어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조절 뭐 끝났다, 뭐 아니면은 주도주가 부재하다 이런 이런 뉴스 기사나 뭐 이런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리도 아프고 숨도 가쁘고 하니까 조금 쉬어줘야지 다시 뛸 수 있겠죠. 주가도 똑같은 거예요. 많이 올라왔고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면은 힘을 소진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리 아프면 마사지하고 그리고 숨 가쁘면 심호흡하고 쉬어줘야 또 뛸 수 있는 것처럼 주가도 잠깐 휴식을 취해야 또 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주 휴식 그리고 로봇 AI주 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아, 나한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 주도 섹터 싼 구간에서 집중해서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사실 주도주가 휴가를 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아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에 관련해서 또 이번 키워드를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산타랠리입니다, 전문가님. 지난해는 12월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사실 산타가 휴가를 갔죠. 네. 근데 또 어떻게 올해는 또 산타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로 12월에 그냥 원사이드하게 하락하면서 모두가 좀 실망감을 내비쳤었는데요. 자, 우리가 올해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올해 초에 하방을 찍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많이 회복을 보였습니다. 지금 2,600 중반까지 올라온 다음에 나쁘지 않은 상황을 보냈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 동안에 뭐가 있었느냐? 미국의 국채 금리가 5%를 넘나듭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 그 30년 만기 이런 쪽은 판매도 잘 안 될 정도, 수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수급적인 여건까지 합쳐지면서 올라가고 있을 정도였고 대신 뭐 2년물 정도 그리고 5년물 정도까지는 판매가 잘 되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단기채만 판매되고 장기채가 좀 수요가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4% 초중반까지 다시 안정화를 찾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이슈는 물 건너 갔다 보시면 되고 추가 금리 인상도 이제 끝났다. FOMC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죠. 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미국에선 이미 금리 동결을 97%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97%의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 97% 동결이라고 생각하고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우려감은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린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포로 인질을 교환을 하면서 단기적인 휴전이 나왔고 약간 연장되다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긴 장기전이 아니라 여기는 단기전으로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인질 정도만 서로 잘 교환이 되면은 어느 정도로 일단락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아주 급락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2,500 이탈한 거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급락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면은 FOMC 금리 동결 97%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금리 인하 언제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한 3분기 정도부터 고려 대상이다라는 얘기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전쟁 리스크는 지금 완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별로 나오고 있지도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는 구간이고 자, 그러면 악재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바다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동안 금지 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진작에 이 위쪽에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미 하락할 거 다 하락하고 나왔죠. 그래서 사실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안정화가 일부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던 이 2차 전지주, 바이오주를 비롯해서 몇몇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도 일부 턴되는 섹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콘텐츠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지금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매도 금지와 함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저도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어느 정도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는데 제주주 양도세 지금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 50억으로 이제 인상하는 안이 지금 협의 중이죠. 여야가 빠르게 해결되면 안 됩니다, 이건. 빠르게 해결되면은 우리는 좋을 수 있지만 여야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게 모두가 국민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해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정치적인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그래도 12월 안에는 타결되었다라는 극적 타결이라는 얘기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나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로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소득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거의 10,0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그리고 10,000원을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렇게까지 소득이 올라왔는데 대주주 양도세는 100억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서 10억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더 줄이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좀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일부 늘려가는 거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여러분들 연말만 되면은 특히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적인 여건에서 대주주 여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식을 억지로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겠는데 들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초에 다시 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매수를 못 하겠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가 인상되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외국인 수급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14조 원 넘는 금액을 매수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만요. 14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 최근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오고 최저점까지 내려갈 때 당연히 공매도랑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11조 원이 될까 말까 할 정도, 요거 이탈할까 말까 할 정도까지 줄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봐도 바닥권에서 3조 원 이상을 매수한 거죠, 외국인들이. 이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인이 메리트를 느끼는 만큼 우리도 매력을 느끼고 이 바닥권에서 주식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시각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믿고 가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약한데 이게 840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약한 건 맞는데 이 생각보다 약한 거지 이게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돼요. 5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2차 전지주 아닌 게 3위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올해 2차 전지주들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지도주 말씀드릴 때. 열심히 달리면은 조금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리도 마사지하고 심호흡해야 또 가는 겁니다. 더 가기 위해서라도 2차 전지주 잠깐 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휴식 구간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와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총 상위주들이 내려가는 이 구간에도 뭐 로봇, AI, 반도체 등등 해서 이 코스닥이 선방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 주식이 좋다고 해서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죠. 자, 그러면은 중국, 베트남이 위기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당 펀드를 해지하거나 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나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이 중국에 있는 이 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게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서 날아갔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메리트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 증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외국인들이 왜 14조 원이나 매수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타랠리 걱정하지 마세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만 나오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반도체주들 최근에 쉬모하면서 휴식한 만큼 다시 한번 점프하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한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주가 끌고 갈 것이고 나머지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작년에 뭐 차가 밀렸는지 못 왔던 이 산타가 올해는 우리나라에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이런 이슈들 기대하면서 올해 산타랠리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는 길이 막혀서 못 왔던 산타가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조금 완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해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 해소감, 뭐 여러 가지 산타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네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짚어볼게요. 저평가주 키워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평가된 가치주. 이번 키워드 이제 사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실적은 좋지만 수급이 따르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는 아직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강한 종목들 이런 걸 사야 되는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담아 놓으시면 돼요. 밀릴 때마다 계속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저평가주라고 이렇게 섹터를 구분을 해놓고 오늘 세 가지 섹터를 간단하게만 분석해 드릴 건데요. 자, 우선 현대차, 자동차 섹터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자동차주가 과거에는 이제 그 폰이 7대로 시작했다라고 하죠, 현대차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발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판매량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3위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정말로 3위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로 현대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제네시스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테슬라를 견제할 대항마는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이런 그룹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견제할 정도고요. 미국에서 대놓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있다는 거. 여건도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 잘 만드는 3사,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다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여기에 양극재 기업도 우리나라가 보유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합작법인을 못 내서 안달릴 정도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도 같이 합작법인을 내고 유럽 현지에다가 공장을 증설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오면은 이 전기차 그룹들 캐년 각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을 원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 25만 원은 물론이고 30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18만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고요. 너무나도 싼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 하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차입니다. 2위 기업이 기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언제나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21만 원 구간까지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21만 원까지 가서 여기를 넘어가는 게 1차 관문이에요. 이 구간까지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21만 원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언제쯤 넘어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가 기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언젠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25만 원은 어렵지 않고 30만 원을 가도 된다라고 보는데
예, 그때까지 현대차의 지금 이 밸류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목표가를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는 30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기아도 마찬가지로 한 15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자동차주의 이 저평가 매력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고 나는 평소에도 관심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28만 원 구간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관심 가져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하이브를 가져왔는데 과거 같으면 사실 뭐 SM 같은 기업을 가져왔어야 되겠는데 지금 요즘에 뭐 카카오에 이제 피인수되면서 약간의 잡음도 있고 해서 SM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뭔가 이슈만 있으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뭐 YG 이런 곳은 좀 제외를 하고 최근에 그래도 BTS부터 시작해서 뉴진스, 뭐 르세라핌 등등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는 이 아이돌 기업을 보유한 글로벌 아이돌 기업을 보유한 하이브를 대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요 3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을 다들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 거는 엔터 산업이 코로나 시절 때 조금 정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공연을 못 했으니까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서 온라인 플랫폼, 팬덤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굿즈를 또 판매하는 것들이 또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생긴다. 지금은 콘서트 한 번을 해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티켓팅을 해서 가서 보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만약에 못했다?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콘서트가 끝나고 와 이거 콘서트 너무 재밌었어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VOD를 구매해서 봤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도 같이 볼 수 있게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나왔고 앨범 판매량이 늘었고 굿즈 판매량이 늘었고 온라인 매출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글로벌 아이돌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드렸죠. 우리나라와 뭐 그나마 이제 일본 그리고 동남아 정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서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뻗어나가면서 월드 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월드 투어가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실적은 지금 사상 최고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부터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브 주가 어떻습니까? 31만 2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21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라고 보면요. 반등도 제대로 안 나왔죠. 이 구간이라고 보면은 연말에 시상식 겨냥해서 보통 가수들은 컴백을 많이 하고 앨범을 내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앨범 판매량 늘어나는 거고 이게 내년 초까지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연초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연말 연초에 굉장히 많은 공연을 하고 그리고 월드 투어를 기획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엔터주가 아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 번 정도 거래대금 터진 날은 있지만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거나 한 날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구간이긴 해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엔터주가 아직 조금 약합니다.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이런 예쁜 모양은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과감하게 모아갈 수 있고요. 조금 더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거 지금은 한 주 한 주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거는 23만 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저항을 돌파하면서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29만 원까지 또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23만 원 회복될 때 비중을 크게 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엔터주도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할 저평가주 내년에도 더 좋아지는 실적 예상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약간 의외의 섹터일 수 있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쪽을 저는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에서 임플란트 시장 커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임플란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덴티움, 기존에 오스테 임플란트나 뭐 디오 같은 경우가 대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디오는 이제 매각 이슈들이 있고 오스테 임플란트는 뭐 거래 정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2위인 덴티움이 가장 대장주로서 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덴티움만 보고 가시면 돼요. 얘가 주도적인 입장으로 해서 바닥 찍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93,100원을 찍고 올라와서 지금 12만 원 구간에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한동안 봉쇄돼 있어서 중국 시장 진출한 이 치과용 의료기기들이 다들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봉쇄 다 끝났죠. 물론 여러 가지 또 뭐 폐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독감이랑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과거 코로나 때만큼 아예 딱 봉쇄해서 이동을 막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확장되는 이 임플란트 시장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덴티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 밀릴 때마다 음봉마다 한 주 한 주 모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13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부족했던 아직 덜 모았다라고 생각되는 물량을 그대로 다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원 회복될 때 여러분들 요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크게 실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고요. 제가 뭐 한 가지 팁 드리면은 치과용 의료기기는 먼저 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제가 후발주 항상 말씀드리죠. 얘가 먼저 움직이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 레이를 보시고 레이까지 움직였는데도 아직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바테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은 저희가 교육을 디테일하게 해드리니까 입장하셔서 이 저평가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 하이브, 덴티움 차트까지 확인해 보면서 저평가주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게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저평가 종목들이 하루빨리 가치를 인정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키워드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독 교육방에서 더 자세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코드 입력란이 나옵니다. 입력란에 7777, 74개 입력하시면 저희 이재선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재선 전문가가 준비한 쇼트 전략 영상 그리고 모두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보시고 자, 정리 화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채워드릴 종목들 확인해보는 수상한가 시간입니다. 내일장 상승 기대해도 좋을 만한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셀 땡땡땡, 바이오 대장주 3사 합병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바이오 대장주. 혹시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바로 생각이 나버리는데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면 네, 시청자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 역시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이 따뜻한 마음 제가 안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매도 이슈 말씀드릴 때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뭐 바이오 대장주이기도 하고 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퍼스트 무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뛰어난 기술력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죠. 자, 그래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57%, 오리지널 약품을 뛰어넘은 거는 기본이고요. 오리지널 약품보다 높다는 당연하고 모든 다른 오리지널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제약을 다 포함해도 이 램시마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점유율이 깎이지 않고 계속 이 5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30% 가까이 올라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램시마의 오리지널 약품은 미국의 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레미케이드입니다. 자, 이 레미케이드,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미국이 자국 제품을 쓰는 게 당연한데 램시마가 30% 가까이 올라왔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이게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면요. 자, 투룩시마, 허주마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이슈는 이거죠. 자, 허주마는 뭐 일본에서도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는 가격 자체가 이 수익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건데 램시마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사보험에 진입을 해야지 판매를 하고 이제 좀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억울함을 많이 가졌다. 사실 텃세를 부린 거였죠. 근데 이제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진펜트라, 이 램시마 SG 제형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리지널 약품도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거를 실패했는데 이 복제약, 이 어려운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 복제약으로 해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약이 되는 거죠. 복제약이 아닌 거예요. 그럼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자, 30%나 점유율을 차지한 상태에서 램시마 SC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최소 지금 뭐 바라보는 게 3조 원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블록버스터급 시작들의 특허가 만료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랑 그리고 미국의 FDA에서 이제 이렇게 특허 만료되고 나서 이제 심사 신청 진행 중인 것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상 3상이 진행되거나 끝난 종목도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향후 2년 안에 대부분이 허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실적은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주봉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실적은 뭐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주봉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40만 원대부터 지금 내려와 있어요. 어디까지? 15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이제 16만 원 조금 회복된 겁니다. 최근에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오자마자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해요. 그리고 한 템포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살짝 눌림을 받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저평가 종목 아까 계속 설명드렸죠. 지금 음봉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모아가시면 되고 이제 주요 지점 회복될 때 물량을 실으면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종목 16만 원만 유지하면 그냥 물량 계속 실으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너무나도 편안한 종목이고 3, 4합병 되면은 기업의 이제 수직 계열화 되면서 이제 투명성도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스퀘어에 팔아가지고 이 실적을 맞춘다라는 이런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가 탄탄한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에 꼭 적어도 20% 정도는 담아서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는 이 기업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현대차와 36년간 동행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가장 전통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1차 벤더이고 36년간 동행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간단해요. 제가 설명을 써놓을 때 보시면은 다 현대차 그룹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돼 있죠. 왜냐?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1차 벤더들은 현대차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딱 정해놔요. 이익률을 정해놓고 나서 판매가 많이 되면 그만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47년 전에 폰이 5대로 시작해서 지금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아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출탑을 쌓고 있고요. 둘이 합쳐서 54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동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역대급 실적에도 지금 저평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실적 보시면 알겠죠? 작년 실적, 영업이익 1,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올해 2배로 뛰죠. 기본적으로 주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 멕시코에 공장 짓고 있고 지금 현대차가 진출할 때마다 좋아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저평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꼭 담아야 되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부품주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 분석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16,370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반토막 난 상황이죠. 지금 8,500원 전후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은 너무나도
공짜로 입장할 수 있는 무혈입성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에요. 수급만 한번 들어오면 여기서 거래대금 실어서 양봉 하나만 세워주면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짧아서 긴 설명은 못 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은 저희 노란톡 교육방 입장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대응 전략, 매매 타임 모두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 1시간이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파란불 켰지만 이재선 전문가의 전략과 그리고 수상한 종목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내일장도 힘내서 화이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쉽게도 지금 수상한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하지 못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화면으로만 공개해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공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반드시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얻어 가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노란톡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너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첫 번째 수상한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자세한 전략은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확한 종목명을 알아도 사실 대응 전략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이 궁금증 해소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보들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